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종류 자리 옮겨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정리를 할 텐데 일단 각각의 권리가 뭐가 있는지 종류 알아야 되고요. 그 각각의 권리의 의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왔을 때 요건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지 이건 참정권에 대한 설명이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 그 첫 번째 바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뭐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느낌이 오죠. 뭐 할 수 있는 걸요? 국민들이 그 나라 안에서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야.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지 않고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만 어기지 않으면 나라에 법이 있을 거 아니야. 법만 어기지 않으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이걸 자유권이라고 하고 국가는 그것을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말도 사실은 되게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거냐? 대표적인 종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첫 번째 자유권에 해당하는 게 신체의 자유가 있죠. 내 신체, 내 몸의 자유.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거나 구속을 받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신체의 자유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유가 있을 수 있냐면 종교의 자유. 우리나라에 국가의 종교 없잖아요. 특정 종교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탄압을 받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일단 빼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도 믿는 건 본인의 자유잖아요. 종교 자체가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렇지. 뭐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고요. 교회 다니다 안 다녀도 되고요. 교회를 다니다 성당으로 옮겨가도 되고요. 불교로 개종을 해줘도 되죠. 뭐 어떤 종교를 믿든 아니면 무교이든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받지 않아요. 이게 나의 자유, 종교의 자유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자유가 있냐면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든 아니면 입 밖으로 꺼내서 말을 하든 혹은 책으로 출판해내든 이런 것들 모두 다 나의 자유다.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언론과 출판의 자유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자유의 개념이 또 뭐가 있어? 경제활동의 자유. 어떤 일을 하든 직업선택 국가가 정해줘요? 아니잖아요. 직업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계약의 자유. 내가 어느 동네에서 누구랑 계약을 해가지고 어디로 이사를 가고 다 내 자유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는 것도 내 자유? 나는 그냥 돈 안 벌고 백수로 살래. 그것도 내 자유. 모든 게 다 경제활동의 자유.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모두 무슨 권에 들어간다?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기본권이었고요. 자, 2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게 두 번째 바로 평등이죠. 평등권 한번 보도록 할게.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의 반대말이 차별이잖아. 그러니까 부당하게 국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얘들아 어떤 경우가 있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성별, 남자냐 여자냐 하는 것으로 차별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사회적인 신분.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신분은 옛날에 있었던 뭐 양반이니 노비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적 신분이라 그러면 보통 직업,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그 사람의 어떤 재산 규모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고 어떤 인종이냐를 가지고 차별받지 않고 등등등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학력이나 인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고 어떻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야. 똑같이 동등한 하나의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평등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학교에서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를 하는데 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나갈 우리 학교 대표로 뽑는데 이건 차별이 아니야? 이건 차별이 아니야. 왜? 수학 경시대회라는 건 수학 실력을 겨루는 대회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학교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서 수학 실력이 가장 출중한 학생을 내보내야 되겠지?
너무 이 대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수학 점수가 평균 20점, 30점 나와. 얘가 되게 제가 저희 학교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수학 성적이 20점이야. 선생님이 너는 안 돼. 안타깝지만 넌 나가지 말고 수학을 좀 더 공부하도록 하자. 차별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학 성적이 20점, 30점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자리 배치를 할 때 너는 수학 시간에 공부 못하니까 자 뒤에 가가지고 찌그러져서 앉아있어. 이건 차별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별과 차이, 요건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성별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인종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이걸 우리는 평등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등권의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헌법에도 나와 있는데 모든 국민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게 평등권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평등권까지 정리가 끝나고요. 자, 자유권, 평등권 정리했어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자료 옮겨서 참정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참정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글씨에서 딱 나오잖아. 참여할 수 있는 정치의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참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해. 자, 지금 교재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조금 어려워요.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또 하나가 더 있어. 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냐면은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야, 쉽게 풀어놔도 되는데 이것만 딱 보면은 참정권이 뭔지 알다가도 헷갈린다. 그쵸? 자, 먼저 국가기관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대표적인 국가기관. 여러분들 사회 1에서 배웠던 거야.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 법을 바탕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는 행정부.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기관이지. 입법부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가기관들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국회의원은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이라고? 국가기관이에요. 법에서는요.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모두 다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부라는 국가기관이 있잖아. 그 행정부의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가 대통령이잖아요. 엄청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죠. 대통령도 하나의 국가기관이에요. 즉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손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뽑잖아요. 우리 손으로 선거에서 국회의원 뽑잖아요.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 아, 우리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기관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의사라는 거는 의견을 말하는 거거든. 국가가 정치적인 의견을 결정하는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고? 참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 국민투표권이죠. 국민투표권이라는 게 뭐냐? 선거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떤 되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한테 그 일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국민투표를 붙이냐면은 헌법 개정할 때. 한 국가의 최고법이 헌법이잖아? 그 헌법의 일부 내용을 바꿀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 헌법 뭐 37조의 2항 내용이 현재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찬성이 일정 규모 이상 나와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국민이 국가의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모두 다 뭐야? 참정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참정권의 특징은 되게 중요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누구야? 국민이잖아. 국민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갖는다는 이 국민 주권주의 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참정권이죠. 야,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하는데 국민들은 하나도 참여할 수 있는 뭐 권리가 없어. 그럼 그게 무슨 국민이 주인이야. 그치? 즉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슨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 참정권이 보장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참정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방금 말했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 참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국민투표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에게 투표로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무담임권이라는 게 있어. 참정권에. 어렵지 않아. 공무. 국가의 공적인 일들, 공적인 업무를 우리가 공무라고 하잖아요. 그 공무를 담임, 맡을 수 있는 권리예요. 가장 대표적인 공무담임권이 뭐야?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되는 거. 일반 회사에 들어가는 건 공무가 아니잖아. 그건 사적인 기업의 사적인 업무인데 공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뭐 높은 직책도 있고 낮은 직책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기관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공무담임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게 어디에 들어간다? 참정권에 포함이 된다. 자, 이번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네 번째 바로 사회권이에요.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사실 다른 권리들에 비해서 이게 기본권으로 규정돼서 보장되기 시작한 역사는 그렇게 안 됐어. 세계적으로 제일 빨리 보장하기 시작한 나라도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국민들이 국가에다가 나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이거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써볼게요. 국가에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네가 이것저것 혜택을 줘서 보장을 해달라라고 국민이 국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나는 가족이 없어.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 지원을, 생활비를 쓸 수 있게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고 내가 너무 아픈데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병원에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치료를 지원해줘라. 이런 식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사회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권리들에 비해서 어떤 성격을 띠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을 띠어요. 무슨 뜻이야? 자유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자유권은 아까 뭐라 그랬어?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떻게만 하면 돼? 건드리지만 않으면 돼, 국민을. 뭘 해줄 필요 없이 그냥 그래, 네가 법만 어기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아 우쭈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국가가 뭘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가 뭐를 계속 해줘야 돼.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의료 지원도 해줘야 되고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생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이 그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의 반대 굉장히 적극적 성격을 띠는 권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회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국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교육권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이죠. 곧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학비를 내지 않잖아요. 학원 다니는 건 이제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거랑 상관없고. 그래서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권리가 있냐면 근로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사회권의 개념에 들어가고요. 또 뭐가 있냐면 세 글자로 줄여서 쓰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예컨대 우리 집이 2층짜리 주택인데 굉장히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였어. 근데 우리 집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막 20층, 30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야. 먼지가 말도 못하게 날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집은 20층 아파트에 가려서 햇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랬을 때 실제 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거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환경권을 침해를 당한 거예요. 환경권이라는 건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 의료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들어간다? 사회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 4개 배웠어요.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까지 배웠고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청구권이라고 있죠. 5번째 기본권, 청구권은 무엇인지 정리, 그리고 그 외의 기본권 보장의 조건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